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결정에 따라 제주도가 본격적인 지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2천억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주도는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신청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뒤인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점이 임박한 만큼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준비를 당부하며 지역을 두텁게 지원하는 이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9대 1. 제주 지역 총 소요 예산은 2,082억 원으로 국비 1,800억 원과 도비 20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도는 확보되지 않은 도비를 우선 예비비 등으로 확보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전략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총괄반, 집행관리반, 현장 대응반 등 총 7명에서 10명 정도 규모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 저희가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콜센터 운영 그리고 행정지원 인력까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 비수도권에 포함되는 제주도민은 3만 원을 더해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개인별로,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신청을 유도해 사용 편의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탐나는 전 사용처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민생 쿠폰 사용처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탐나는 전 이용 가맹점에서 활용하는 게 더 활용이 더 효율적이고. 제주도는 신청 첫째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해 혼잡을 막고 고령자나 움직임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진행된 법원 경매는 3,651건으로 1년 전 3,085건보다 18.3%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다 경매 물량이 나왔던 지난 2008년 상반기 3,434건보다도 6.3%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실제 거래로 이어진 매각 건수는 692건으로 매각률은 19%에 그쳤습니다. 장마가 일찌감치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아파트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감귤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농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보려고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팔에는 토시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지역의 장마가 끝나고 날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처럼 야외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온열 질환자 17명이 발생했는데 농민과 공사장 노동자, 등산객 등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무지 힘든데 이 중간중간에 한 30분씩 쉬면서 해요. 물 많이 마시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원체 더 원하니까요. 제주시 노영동의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170여 가구가 1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집마다 에어컨을 틀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과부하를 막으려고 아파트 자체 차단기가 작동한 것입니다. 폭염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감귤나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감귤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생리낙과 현상이 늘어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야간온도가 높아버리면 낮에 만들어진 양분 소모가 많아져요. 낮에 이게 한 32도까지가 좀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약물을 만들어내는데 온도가 높아버리면
이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 낮에도. 제주도 전역에는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4호 태풍 다나스는 북상하지 못하고 중국 남부로 가겠지만 열대 공기를 제주도 쪽으로 밀어올려 폭염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폭염에 따른 등하교 시간 조정과 실외 수업 자제 등 학사 운영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양영철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관여 때문이라며 작심 발언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D등급을 받으면서 이사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12년 만에 임직원들의 성과급 15억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C등급에 이어 올해 D등급으로 해마다 떨어지자 노조 측에서 경영진의 무능이 빚은 결과라며 이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양영철 이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양 전 이사장은 돌연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국토교통부가 JDC 내부 인사와 주요 사업에 엉터리로 관여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국 녹지그룹의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사용을 국토부가 승인했다가 갑자기 국토부 장관 명의로 다시 보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토부 출신 본부장의 반대가 있었고 국토부도 해당 본부장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며 인사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온 이 본부장은 이거 사서 뭐 할 것이냐, 이런 게 확답이 안 나오면 자기는 사인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양 전 본부장은 특히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인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본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부지 인수는 용역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다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JDC 이사장이 내부 문제로 퇴임 이후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JDC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 결국 JDC의 중요한 현안 사업을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본부장이 갈등을 빚어왔던 점만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절차적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희망자 공모를 내고 오는 11일 사업 개요와 제안서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자해상풍력은 추자면 동서해역에 한림해상풍력발전의 30배 규모인 3기가와트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공모에 앞서 추진된 세부 적용 기준 변경 고시가 특정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기 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됐습니다. 민 내정자는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인사검증을 거쳐 내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 내정자는 2002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고 국무조정실 산업진흥관을 거쳐 지난해 제주대학교를 정년퇴직한 뒤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원을 지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불법 역배팅 게임 관련 해외 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역배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센터 직원으로 일한 50대 한국인 남성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폴 수배 중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이트 조직원 중 한 명으로 확인돼 지난 28일 캄보디아에서 인천을 거쳐 제주에 송환됐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도주국을 벌인 10대 2명이 무인점포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훔친 차로 순찰차와 일반 차량까지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2명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 일대에서 차량 넉 대를 훔치고 무인 점포에서도 현금 30만 원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제주시 노형동에서 훔친 차로 사고를 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종 상태였던 70대 치매 노인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서귀포시 토평동 풀숲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낮 12시부터 가족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된 토평동 주변을 수색해왔습니다. 도로에 소주병이 쏟아져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에서 주류를 운송하던 화물차가 부분길을 돌다 소주 박스를 쏟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도청 청원경찰들이 도로에 흩어진 깨진 술병을 수거해 20분가량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야간 어린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된 가운데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제주시 지역에 달빛 어린이 병원 한 곳을 추가 지정해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추가 지정된 병원에서는 아동 11,000여 명이 야간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일 야간과 공휴일 등의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은 현재 도내 4곳이 운영 중이며 특히 서귀포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3.6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